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팀 선수단이 출격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종합순위 2위를 목표로 인천으로 모인 우리 대표팀 선수단을 정두리 기자가 만났습니다. 종합 2위를 목표로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에 출전한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이 지난 16일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선수단과 공동으로 9월 아시아드 선수촌에서 공식 입촌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대회 기간 동안 머무실 이곳 선수촌은 모든 선수 여러분이 화합과 우정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장소입니다. 김낙환 선수단장을 필두로 모인 선수단은 국기광장에 오르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개최국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성적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만큼 하는 거니까 좀 더 욕심도 좀 더 나고 남은 기간 컨디션 조절 잘해서 꼭 금메달 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이 정말 저희한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정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국 선수단은 지난 16일 대만과의 농구 예선전을 85대 49로 이기며 순항을 시작했고 1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이어지는 대회에서 금메달 50여 개를 획득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편 11회를 맞는 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에는 41개국 6천여 명 선수단이 참가해 23개 종목 443개 금메달을 놓고 인천에서 경쟁과 감동의 무대를 만들어갑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지난달 29일 시행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관이 학대받은 아동을 즉시 가해자로부터 격리시키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6일 새벽 1시쯤 남편이 중학생 아들을 때리고 있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술을 먹고 들어와 아들이 불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차고 머리채 등을 흔든 34살 박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13살 난 아들과 34살 부인은 즉시 원스톱 지원센터로 대피시켰습니다. 경찰은 남편 박 씨의 폭행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긴급 임시조치 1, 2, 3호를 동시에 내렸습니다. 즉시 박 씨는 아들과 주거지에서 격리됐고 주거지와 보호시설, 학교 등지에서 100m 이내 접근도 할 수 없게 조치됐습니다. 전화 연락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 없이 불가능했던 즉각 조치가 지난달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음으로 경찰 직권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경찰은 특례법 제정 이후부터 최근까지 아동학대 피의자 63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에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생애 평균 소득의 20%밖에 충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줄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생애 평균 소득의 20% 정도만 충당해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소속 국민연금연구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란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 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하는데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 소득 대체율이 올해 18.1%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해 2032년 23.4%로 정점을 찍다가 2053년 이후부터는 평균 가입 기간이 늘어도 21.5%에서 움직이지 않고 2060년까지 그대로 멈출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민연금만 받아서는 가입자가 은퇴 전 벌었던 생애 평균 소득의 5분의 1 정도밖에 충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실질 소득 대체율이 20% 안팎에 머물 것으로 추산되는 이유는 일자리 시장에서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고용시장 자체가 워낙 불안정하니까 보험료 납부를 안정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네네. 제도 내적으로는 급여를 떨어뜨린 부분, 제도 외적으로는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의 심화. 이게 가장 현실적 문제가 되겠고요.
전문가들은 소득 대체율이 20% 수준이면 국민연금이 반쪽짜리 연금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 차원에서 고용시장 안정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리고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허술한 가입자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공단이 하루 평균 2,600건 이상의 건강보험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검찰과 경찰에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김용익 의원은 검경이 연평균 96만 7천 건으로 건강보험 의료정보를 열람했다며 두 기관은 통신감청의 390배, 계좌 추적의 3배 이르는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수사 목적에 한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보를 공단에 요청할 수 있지만 공단이 이 요청에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층이더라고 하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다면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받지 않는 것이 빈곤에서 벗어날 확률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빈곤가구의 빈곤 탈출 요인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현금 지원 중심의 복지정책이 오히려 빈곤가구의 자활 의지를 꺾고 있다며 복지정책의 기조를 취업 유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원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되면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를 통해 빈곤을 해결하기보다 당장의 지원에 의존함으로써 장기간 빈곤 상태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리과정과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들이 올해 8,532억 원의 예산 부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진우 의원은 3에서 5세 어린이에게 월 22만 원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누리과정과 관련해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8,532억 원의 예산 부족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각 교육청은 교육 환경 개선비, 학교 운영비 등 다른 항목의 교육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리과정으로 인한 부족 액수는 전남교육청이 2,62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서울시교육청 2,503억 원, 충북교육청이 1,264억 원의 순이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관내 배드민턴장에 장애인 우선 사용 코트제를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합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는 총 5개의 실내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전용 구장이 없는 데다 배드민턴을 즐기는 인구에 비해 시설도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이로 인해 장애인 이용자가 비장애인 이용자와 배드민턴장을 함께 사용하는 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용인시가 사회적 약자 배려 방안으로 오는 11월부터 관내 모든 실내 배드민턴장에 장애인 우선 사용 코트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배드민턴장 코트 중 한 면을 장애인 우선 사용 코트로 지정해 등록 장애인증 소지자가 이용하고자 할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 시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 풍토 조성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일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반 배드민턴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좀 해서 원활한 그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해야 하지만 마땅한 시설이 없어 경기장을 찾아다녀야 했던 장애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용인에는 장애인 시설, 그러니까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제가 경기도 대표 선수다 보니까 계속 타시도록 훈련도 다니고 연습하러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동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 시간을 아껴서 여기서 운동할 수 있으면 좀 다행이죠. 장애인 우선 사용 코트제. 작지만 의미 있는 배려가 장애인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히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풍토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박구은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황반변성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시행되면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의 건강보험 혜택이 기존 10회에서 14회로 늘어남에 따라
사회 추가 투여 시 들어가는 비용인 약 360만 원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전용 출국 통로를 시범 운영한 후 오는 12월 정식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인 교통약자는 보행장애인과 7세 미만 유아 소아, 80세 이상 고령자와 임산부 등이며 동반 여객 2명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용 출국 통로로 통하면 보안 검색과 출국 심사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30%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서울 송파 노인문화제가 20일 서울 노인마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문화제에서는 모범 어르신과 효행자에 대한 표창과 축하 공연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제19회 경상북도 5개 광고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과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시상식에서는 한지공의 지인이란 작품을 출품한 문경시의 김광식 씨가 금상을 수상하는 등 32명이 창작 광고물 부분에서 수상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북도 5개 광고 협회가 주관했으며 내빈과 수상자,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강원도 지역자활센터 협회와 강원도 광역자활협회가 제10회 강원 자활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마당 행사에서는 자활용품 상품 전시와 판매, 시식체험, 자활 상품 품평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제12회 한국문화재 기능인 작품전이 이달 29일까지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열립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전시에 출품된 작품 중 우수작을 선정해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상과 문화재청장상 등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코드네임 노벤버맨으로 불린 전직 최고의 CIA 요원 피터. 증인을 보호하는 은밀한 작전에 뛰어드는데요. 임무 도중 전 세계 모든 요원의 타겟이 된 피터는 사건의 유일한 실마리를 가진 앨리스와 목숨을 건 탈출을 시작하는데 빌 그랜저의 인기 스파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주인공 피터 역은 젠틀함으로 제임스 본드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린 피어스 브로스넌이 맡았는데요. 박진감 넘치는 다양한 액션씬을 담아내며 기대감을 증폭시킵니다. 1930년대 격변의 중국, 천재 작가 샤오홍은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대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글쓰기에 전념합니다. 자유롭게 사랑을 하며 천부적인 재능으로 작가로서 인정받지만 샤오홍은 늘 외로움에 시달리는데 아시아를 대표하는 거장 허안화 감독과 탕웨이의 만남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화. 10년의 시간 동안 100여 권의 작품을 남기며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샤오홍의 일대기를 섬세하게 표현한 감독의 연출력이 돋보입니다. 아이를 잃은 중년 주부의 모습을 그린 연극 그 봄 한낮의 우울이 26일까지 대학로 설치극장 정미소 무대에 오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5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지난해 고 김광석의 감성을 물들인 뮤지컬 그날들이 올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내년 1월 중순까지 대학로 뮤지컬 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되는 건데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50%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호소력 짙은 감성 보이스 린과 이정이 함께 무대를 꾸미는 콘서트가 25일 부산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5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가구의 정부 지원은 필요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다면 취업하는 게 빈곤 탈출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한 연구기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발표가 한국의 최저임금 기준 한 달치 월급을 간신히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마음은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